안녕하십니까. 에노람에서의 백악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증상 상태 구조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좀 다음과 같이 모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서 이 모델이 방향을 이동을 할 겁니다. 모델이 이제 이동을 할 건데 뭐에 따라서 이동을 할 거냐면 이 중력 가속도가 밑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게 때문에 중력 가속도 영향에 의해서 하부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튕기고 뭐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해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해석에서 중력 방향을 정해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중력 방향을 정해줄 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력 방향을 정해줄 때 저희가 여기서 이너시아에서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로 중력 방향을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력 방향의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만 정해줄 뿐인데, 그래서 이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는 이 중력 방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 얘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모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상을 바르게 한 이후에 뭐 중력의 방향을 바꿔주는 방법, 아니면 형상의 각도를 좀 틀어서 진행해주는 방법.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각도를 175도 정도 각도를 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각도를 재보면 마이너스 5도거든요. 그래서 이 수평축으로부터 이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도 정도 기울어진 만큼 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5도 정도 기울어져서 물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작용하면 이 방향으로 기울어진 방향으로 얘가 물체가 이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실제 중력의 방향을 고려를 하실 때 아예 물체 전체를 그냥 회전을 시켜 가지고 가시는 게 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방법은 더 있는데, 그때는 이 좌표계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하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모델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자, 이제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을 보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을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고, 이 기본적으로 오토매틱 컨택을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오면 작게 됩니다. 작게 되면 어떻게 컨택이 잡혀 있느냐 하면, 이 아랫부분과 윗부분 한 면씩 잡혀 있죠. 왜? 지금 이 부분이 접촉을 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페이스가 지금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해석을 할 때 중력 방향의 영향으로 얘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본디드로 되어 있으면 이동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본디드를 뭐 프릭셔널이나 또는 프릭셔널리스로 바꿉니다. 네, 프릭셔널리스로 바꾸도 뭐 프릭셔널로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프릭셔널이 이제 마찰 계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경우에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얘가 자중에 의해서 조금 더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마찰 계수만큼 마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자는 다음과 같이 격자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격자를 생성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를 적용을 했습니다. 중력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를 적용을 할 때 보시면, 이너시아에서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인데, 이 방향을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Z, 플러스 Z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픽스드 스포트,
픽스드 스포트, 이 바닥면은 고정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얘가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 여기 보이는 이제 Y 방향 있죠, Y 방향. 그래서 이 Y 방향으로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얘가. 그래서 그 부분을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프릭션리스 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프릭션리스라는 게 있는데, 이 프릭션리스 서포트의 의미는 지정된 면에 대해서 얘가 법선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설정을 해놓으면 얘가 이 방향으로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면의 설정을 좀 했습니다. 설정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자,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해석을 진행해 보더라. 해석 시간은 저희가 5초 동안 하면 시간이 너무 한 3초 정도만, 아닙니다. 5초 정도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브를 눌러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컨택 포인트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딜 이게 움직여서 부딪히게 되면 컨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컨택 되면 포인트가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5개입니다. 105개. 그래, 105개의 의미는 이 부분이 접촉하는 건 조건이 105개 정도가 뭐 될 것 같네요. 물론 이게 짝수는 짝수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개, 이게 10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밑으로 가면서 이게 서로 간에 이 엇갈리면 접촉이 되기 때문에 접촉 포인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릭션리스에서 지가 조금씩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게 해석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걸리기는 하지만은, 이게 제가 뭘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계속 컨택 포인트가 줄어들죠. 그죠? 얘가 부딪히게 되면, 상식적으로 얘가 부딪히게 되면 이 면하고도 부딪혀서 컨택이 생길 거고, 이 면도 컨택이 생길 건데, 그래서 컨택 포인트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로 가버렸습니다. 그죠? 다시 50으로 올라왔네요. 45 되고 쭉 되면 35로 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네, 5로 가고 컨택 포인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컨택 포인트가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로 가버렸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다시 35로 되었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의미는 두 개 아무것도 컨택이 안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해석 결과를 보게 되면 조금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인터럽트를 시키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여기서 결과를 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디포메이션 플락 트래커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컨택 포인트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계속 변하긴 변하네요. 그죠? 다시 마이너스로 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제 또 증가를 합니다. 네. 자, 지금 계산 되는 중간에
디포메이션 플락 트래커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계산되는 중간에서도 결과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일단 여기서 잠시 일시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결과를 볼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은 자, 지금 여기까지 계산을 진행을 했는데 계산을 한번 보면 초기에서 쑥 진행을 하다가 여기로 이렇게 뚫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나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실제로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프릭슨리스로 조건을 준 게 이 면하고 밑면하고 이 블락의 밑면하고 외곽 틀의 윗면하고가 서로 접촉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접촉하라는 조건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계산이 완료가 될 때 또는 계산이 진행이 될 때 지금 현재는 서로 떨어져 있어서 붙지 않지만은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얘들이 부딪혀야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미리 컨택 조건을 잡아가지고 해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들은 컨택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뚫고 나가버리죠. 아까 여기서 보셨다시피 그죠? 그냥 뚫고 나가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프릭션리스에서 이 하나의 면만 돼 있는 걸 여기 면하고 여기 면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여기서 탕 부딪히게 되면 얘가 부딪히는 게 금속이기 때문에 튕겨가지고 이 뒤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하고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세 부분을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산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컨택 포인트가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순간에 이제 계산되는 비정상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여기 이니셜 타임 스텝, 그 다음에 미니멈 타임 스텝, 맥시멈 타임 스텝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초기 이니셜 타임 스텝은 좀 작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타임 스텝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이니셜 타임 스텝으로 계산이 안 됐을 때 지가 조금 더 시간 간격을 줄여서 계산을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미니멈 타임 스텝보다도 더 작아지게 되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진행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미니멈 타임 스텝은 충분히 작은 값으로 좀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맥시멈 타임 스텝을 0.1초 정도 해주시면 나중에 계산이 잘 됐다 또는 부딪혀 가지고 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동적 상태가 정적 상태로 되었다 그러면 이 값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부분 보면 이제 좀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부딪혔죠. 예, 부딪히고 이 부분도 지금 보면 부딪히고 나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감소를 합니다. 그죠? 감소를 하면서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다시 이제 또 70개 또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60개. 컨택 포인트가 두 개가 부딪히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얘가 감소를 해버립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얘가 빠져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 부분도 한번
약간 정지를 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통과를 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네, 똑같죠? 그렇죠. 이 부분도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죠? 0.22초. 0.1899초. 여기서부터 벌써 통과를 해버렸네요. 그죠? 네. 이쪽 와가지고 이 부분에서 부딪히면서 그냥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를 한 게 되면 안 되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줬는데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실제 이 두 개가 프릭션리스로서 부딪힐 거라는 걸 조금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이 프릭션리스 컨택 부분에서 보시면 핀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핀볼 리전을 라디어스로 바꾸신 다음에 이걸 한 10mm 정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와 이거와 떨어진 간격이 10mm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간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3mm죠. 그죠? 그러면 이게 10mm로 저희가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 10mm 안에 이 영역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영역을 좀 포함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20이라고 좀 입력을 해 줍시다. 그러면 이 면과 이 면이 서로 부딪힐 거라는 거 이제 인식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mm 그래 10mm만 합시다. 이 10mm 안쪽으로 이제 원 안으로 직경이 라디어스 반경이 10mm죠. 반경이 10mm 안으로 두 개 접촉 조건에서 10mm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부터 이 프릭션리스 조건이 적용한다라는 걸 조금 프로그램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타임스텝을 지가 조절해가지고 부딪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시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을 진행을 하면 네, 이제 컨택 포인트가 조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이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디포메이션 플락 트래커를 하시면 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업데이트 리절트를 하시면 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이동했는지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 예, 이 정도 지금 이동을 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 지금 또 계산이 조금 진행되었으니까 다시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 진행이 되었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변이가 아주 작게 변이가 발생을 했죠. 변이의 방향을 보면 이 방향으로 이제 얘가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컨택이 조금 컨택의 수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만이 얘가 접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아까는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지금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얘가 부딪혀 가지고 다시 뒤로 좀 튕기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부딪혀서 뒤쪽으로 튕겨 가지고
다시 뒷부분에 또 부딪히고 내려오고 아마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업데이트 리저치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려갔다가 아마 튕겨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택이 이제 이렇게 막 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컨택이 수가 이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면서 계속 앞, 뒤, 앞으로 왔다가 가면서 튕기고 부딪히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는 저희가 똑같은 프릭션리스를 해서 해석을 진행했지만은 좀 부딪혀 가지고 뒤로 튕겨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릭션리스를 다 줬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순간적으로 시간이 진행을 확 해버리기 때문에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인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핀볼 라디어스 우리가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배로 정도 해가지고 양쪽이 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얘들을 이제 원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부터 이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네, 이제부터 두 개가 접촉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접촉 조건을 프로그램에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줘 가지고 그 접촉 조건에 따라서 계산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석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부딪히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부딪히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이게 넘버 컨택트가 마이너스가 아마 될 겁니다. 다시 또 컨택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얘는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하기 전에 리절트 트래커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디포메이션이 있을 디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를 탁 찍어 가지고 디포메이션으로 여러분들이 얘가 실제로 이동 거리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아니요,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부딪히고 빠져나가고 부딪히고 빠져나가고 앞부분에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얘가 계산을 진행을 하면서 원래 타임 스텝을 줄였을 겁니다. 아마도 네, 계산이 안 돼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걸 제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begin bisection number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solve output이 아니고 force convergenc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보면 여기 보면 bisection occurred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서브 스텝입니다. 이 스텝 시간 간격으로 제가 계산을 하다가 여기서는 좀 시간 간격이 커졌죠. 그러다가 시간 간격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줄인 간격으로도 계산이 잘 안 되니까 다시 넓혀서 계산을 진행했는데도 계산이 잘 안 되니까 타임 스텝을 다시 줄여서 지가 다시 계산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진행되고 또 계산이 진행되고 그러다가 또 계산이 잘 진행이 안 되고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타서 타임 스텝을 지가 또 줄여서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제 이런 계산을 좀 진행을 해줍니다. 지금 37% 정도 계산이 되는 1.9초
2초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상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 계산 시간이. 41%고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alse convergence에서 solve output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타임 스텝이 얼마나 돼요? 0.1초의 타임 스텝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산이 금방금방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세 45%가 지나갔죠. 이게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컨택이 또 이제 페넌트레이트가 됐다라는 겁니다. much penetration at 190 컨택 포인트. 그래서 이 컨택이 뚫고 나간다라는 거죠. 침투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침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에러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지가 타임 스텝을 또 나누는 과정을 진행을 해서 그 이제 페넌트레이션, 그러니까 서로 침투한 거죠. 침투한 걸 다시 없애고 계산을 또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계산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다시 또 계산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산을 진행했을 때도 시간 타임 스텝을 줄여서 계산을 진행했는데 이게 420 컨택 포인트가 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얘가 다시 디크리즈를 시켰습니다. 팩타를 0.7로 해가지고 아까의 0.035보다 더 작은 0.025 시간을 가져가서 지가 계산을 다시 진행을 하죠. 그래서 계속 0.025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가 타임 스텝을 올려서 또 계산을 진행합니다. 1.5 팩타를 1.5로 바꾸어서 여기서 또 1.5로 올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1.5로 계속 올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0.1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또 아마 컨택 포인트, 그렇죠, 420 컨택이 또 생겼죠. 그래서 또 지가 이렇게 new time increment, 타임 정분을 지가 알아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가 다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또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작게 타임 스텝을 지가 또 줄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이 진행되었더라도 일단은 위에서는 이 컨택 포인트가 생겨서 이게 한 번만에 이제 컨택 포인트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감소를 시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서 이제 디크리즈를 또 시켰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디크리즈를 시켜가지고 지가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 타임 스텝도 정해가지고 계속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5% 정도 진행이 되었네요. 그래서 비정상 상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움직이면서 부딪힘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부분이라서 생각보다 해석 시간도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컨택 포인트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에서 일단 멈추고 계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정상 상태를 계산하실 때는 지금 현재는 이 컨택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붙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붙을 걸 대비해서 미리 컨택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컨택을 잡아주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핀볼 라디어스를 가지고 두 개가 어느 정도 안에 들어오면 서로 간에 이제 접촉 조건이 발생한다라는 그걸 고려를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네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땅땅땅땅 이 부분에서는 빠져나간 걸 다시 계산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산을 종료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이섹션 해가지고 다시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력 방향을 아까 한번 바꿔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서트에서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글로벌 코디네이터하고 똑같이 코디네이터를 하고, 그리고 이걸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코디네이터 좌표를 Y 방향으로 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5도로 돌리면 지금 이 방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있는 좌표는 중력 방향이 이 방향인데 지금 좌표는 중력 방향을 이 방향으로 바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력 방향을 5도, 마이너스 5도로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중력 방향은 이건데 우리가 마이너스 5도의 중력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걸 모델을 똑바로 만들어주고 중력 방향을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주게 되면 기울어졌기 때문에 실제 이 기울어진 형상과 이 동일한 이제 중력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는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글로벌 코디네이터 시스템에서 바꾸게 되면 중력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력 방향을 바꾸셨어도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셔야 되는 거,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경계 조건을 오토로 잡힌 걸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을 잡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얘가 어딘가에 부딪힌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서도 경계면을 저희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설정을 해 주시지 않게 되면 얘가 뚫고 나가는 현상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미리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설정을 해 줬다고 해서 무조건 계산이 잘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핀볼 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10mm죠. 반경이 10mm, 여기가 떨어진 거리가 4mm이기 때문에 반경이 10mm 안에 다 들어오면 이제부터 이 두 개는 이제 프릭션리스 컨택 조건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고려를 지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페난트레이션이 조금 생겼으면 바이섹션을 통해 가지고 타임스텝을 줄여서 지가 다시 조금 계산을 진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해서 계속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